호주에 대한 첫인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야생동물의 천국, 살기 좋은 나라 1위, 어떤 것이든 간에 전쟁, 기아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호주 사람들이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언가와 전쟁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누구랑? 토끼랑.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의 가장 큰 교훈은 생태계라는 것은 마치 고가의 롤렉스 시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품 하나만 빠져도 기계 작동이 엉망이 되는 정밀한 기계와 같죠. 아주 작은 부품 하나가 불량이 나면 엄청난 파급력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호주의 토착 생물들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호주의 사막화에 일조한 재앙의 시작은 바로 24마리의 토끼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토끼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별주부전이나 토끼와 거북이와 같은 동화부터 시작해 디즈니 영화 주토피아의 주디는 아주 선하고 영리한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호주 사람들에게 토끼란 이런 이미지와는 아주 정반대입니다. 한국인들이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토끼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져 있죠. 여름잠을 방해하는 모기와 같은 해충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만큼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뿌리 깊고 오래되었죠. 기나긴 악연의 시작이자 호주 생태계의 재앙의 발단은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이 원수 같은 영국인이 호주로 이주해오면서 시작됩니다. 토끼가 세계 어디에나 살고 있는 흔한 동물로 생각되기 쉬워요. 근데 호주에는 토끼라는 동물 자체가 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다른 대륙들과 멀리 떨어져 독자적인 식생을 유지해온 탓이었죠. 다른 대륙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은 동물들이 수두룩한 곳이 바로 호주입니다. 그리고 육식동물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래종에 매우 취약한 측면이 있죠. 토마스 오스틴이 17살이던 1831년에 그의 가족은 영국 본토를 떠나 호주의 빅토리아주로 이주해옵니다. 산업화로 도시화되던 영국이 신물이나 호주에서 영국의 전통적인 대지주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그는 12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넓은 땅을 소유한 대지주가 됩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에게도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취미는 영국인들의 전통 레저 스포츠인 사냥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동물들은 천적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표적이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냥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결국 불만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사유지를 영국의 사냥터처럼 만들겠다고 마음먹습니다. 1859년에 영국에 있는 조카에게 꿩, 자고새, 집박이, 토끼 등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문제는 24마리의 토끼였죠. 토끼 몇 마리 들여온다고 큰일이 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오스틴. 이게 호주를 회색 공포로 몰아넣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토마스 오스틴이 간과한 것은 3초 만에 짝짓기를 마치는 토끼의 무한 번식력이었습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어떤 토끼는 1년에 4,556마리의 새끼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저는 군대에서 위병소 근무를 하면서 소대장님의 취미로 풀밭에 풀어놓고 기르던 토끼들한테 아침마다 먹이주는 일을 했었는데요. 대여섯 마리의 새끼가 순식간에 들고양이들 뱃속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한 지 얼마 후에 또 다른 새끼들이 돌아다니는 걸 자주 봤어요. 번식력이 엄청난 녀석들이죠. 가뜩이나 번식력이 강한 토끼들에게 딱히 천적이 존재하지 않았던 호주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을 거예요. 처음 들어왔던 24마리의 토끼 중 일부가 오스틴의 사유지에서 탈출한 것이 파근이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사냥해서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사유지 밖으로 도망친 토끼 숫자만큼 사냥을 했는데도 여기저기에서 셀 수도 없이 토끼들이 뛰어댕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오스틴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끼를 들여온 지 3년 만에 수천 마리가 되었을 때에도 오스틴은 철없이 어떤 편지에다가 내게 영국산 야생 토끼가 수천 마리가 있다고 자랑질을 했다고 합니다. 1869년에는 토끼를 200만 마리나 쏘아 죽였는데도 토끼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때 토끼 숫자는 수천만 마리에 이르렀다고 추정됩니다. 말 그대로 토끼 군단은 빅토리아주를 넘어 호주 전역에 영토를 확장합니다. 1880년에는 뉴사우스 웨일스, 1886년에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 퀸즐랜드, 1890년에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1900년에는 노던 테리토리에 발을 들입니다. 많은 숫자만큼 토끼들이 먹어치우는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땅 위에 돋아난 풀들은 물론 구멍을 파고 나무의 뿌리까지 전부 갉아먹으면서 토끼의 토종식물과 나무들은 남아나질 않게 되고 전에는 없었던 사막화가 인간이 아닌 토끼에 의해 일어납니다. 부수적으로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땅 위에 존재하는 식물이나 식물은 모두 삭제되는 바람에 몸을 숨길 곳이 없게 된 호주의 토착 동물들이 천적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호주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의 먹이까지도 노략질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호주 정부도 나름대로 토끼와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총을 쏘고 덫을 놓고 폭발물을 설치하고 독극물을 쓰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요. 1880년대
말 뉴사우스 웨일스 정부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토끼를 박멸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제보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25,000파운드의 포상을 준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1900년대에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지역에 3253km에 달하는 토끼 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은 토끼의 진격을 막기에는 모두 역부족이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1920년대 호주에 살고 있던 토끼의 수는 100억 마리로 추산됩니다. 캠핑 가서 야간에 라이트를 켜면 밤벌레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토끼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1제곱킬로미터당 1,000마리가 넘는 토끼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해충 퇴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은 자연 방제입니다. 천적을 풀어놓고 문제가 되는 해충을 자연적으로 없애버리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없애고 싶은 동물들이 줄어듦에 따라 먹이가 없어진 천적도 같이 줄어들어야 유효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호주 정부가 사용한 방법은 도리어 자연의 역풍을 막게 됩니다. 바로 여우를 이용한 자연 방지였죠. 호주 정부는 토끼의 천적인 여우들이 토끼들을 모두 잡아먹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먹이가 풍족한 상황에서 정작 여우들의 숫자를 줄여줄 상위의 포식자가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여우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뜀박질 잘하는 토끼 대신에 천적의 내성이 없는 왈라비나 호주 토착쥐와 같은 호주 토착 생물들이 토끼 때문에 숨을 곳이 없어지자 여우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결국 호주 정부는 자연 방제를 포기하고 화학 방제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바로 토끼만 골라서 죽이는 질병을 전파시켜 토끼를 퇴치하려고 한 것이죠. 처음 사용된 것은 감염된 동물의 90%를 죽이는 점액종증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모기는 매개로 하여 옮겨지는 바이러스였는데 사용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토끼의 개체수를 6억 마리에서 1억 마리 수준으로 줄이며 수많은 토끼들을 퇴치하는 듯 보였지만 살아남은 토끼들이 질병에 내성이 생기며 개체수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91년에는 토끼의 개체수가 2억에서 3억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토끼로 인한 피해가 막됐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1995년에는 궁극의 무기 토끼 출혈병 바이러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2000년대까지 꾸준한 바이러스 살포의 결과 토끼의 개체수는 다시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토끼와의 전쟁은 인간의 승리로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멸종 위기에 몰렸던 호주의 토착 동식물들의 개체수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토끼 출혈병 바이러스에도 면역을 가진 슈퍼토끼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호주 정부는 토끼와의 전쟁을 다시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생태계를 잘 살펴보면 호주의 동식물들의 10%가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호주는 토끼 외에도 수많은 외래종의 무분별한 도입 때문에 수많은 골칫거리를 안고 있는데요. 호주는 종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 덕분에 호주 세관의 검역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통관이 어렵다는 명성을 얻게 되었죠. 더불어 호주 정부는 토끼와의 전쟁을 위해 출혈병에서 살아남은 토끼를 불임으로 만드는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토끼 군단은 토끼 흑사병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끼들이 호주 사람들에게 영웅이었던 적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대공황 시기와 제2차 세계대전 때였죠. 1929년 10월 미국 주식시장의 버블이 터지면서 전 세계는 대공황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실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전 세계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시리에 빠져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먹을 것을 구할 돈이 없어 굶어 죽어갔습니다. 단 한 곳 호주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바로 넘쳐나는 토끼 덕분이었습니다. 이 시기 토끼의 개체수는 대략 7억 5천만 마리였다고 해요. 도시 변두리에 나가 대충 총으로 쏘면 맞아 죽는 게 바로 토끼들이었죠. 차고 넘치는 토끼 고기 덕분에 호주 사람들은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게 되었죠. 전 세계가 대공황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즈음인 1941년에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여전히 경제가 어려웠던 호주 정부는 해외로 파병한 군인들에게 보낼 식량을 마련할 걱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고심하던 끝에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바로 대공황이 한창이던 때 호주를 구한 토끼 고기가 그 해결책이었어요. 파병된 호주의 군인들은 토끼 고기로 만든 통조림을 지급받아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 토끼는 다시 호주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죠. 이런 사실들로 넘쳐나는 역사 이야기는 흥미진진하면서도 세상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